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은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다 주식 질문이 아니고 비트코인 질문하냐?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비트코인이 뭐 좀 조정도 받고 가고 하면서 최근 또 조정도 살짝 받긴 했지만 너무 뭐 많은 핫한 관심들이 있죠.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는 골프 치고 하루는 등산 가고 했는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과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서 공부한 분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었는데, 만날 때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는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 작년이었겠네요. 작년이었죠. 코로나 이후에. 그때 한번 이렇게 한 세네 번 밥을 같이 먹었는데 부동산 얘기를 안 하고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었는데 엊그저께 같이 식사를 했던 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부동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주식 쪽, 뭐 이런 자산관리 쪽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우리들은 아무도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20대는 주식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뭐 50대 이상에서는 비트코인을 하는 분들이 많진 않고, 뭐 한 40대 정도는 이제 뭐 적당히 있는 수준?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저도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실 주식 유튜버이죠. 슈퍼겜이라는 타이틀로 슈퍼겜이 이세무사 TV라는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확장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 박사 유 박사님하고 오늘 촬영을 했는데 이런 보험 이야기도 하고 또는 세무 이야기도 하고 홍영학 세무사랑 세무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콘텐츠도 사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박민수 님하고 지난주에 3부작 올라갔고 이번 주에 이제 어제 월요일날 1부작이 올라갔는데 배진환 슈퍼개미님하고 또 이번 주에 올라가고 또 다음 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석관 슈퍼개미님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분만 모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명도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좀 그래도 선정해서 모시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을 한 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도 섭외를 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카페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여기 있군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올렸었냐면 여기 조회수 2,300건에서 인터넷 열풍 경험자로서의 가상화폐와의 비교, 가즈아를 외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게 2018년 연초에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입장이에요. 뭐냐면, 적어도 저도 코스닥은 쓰레기 시장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던 98, 99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고, 선물 옵션은 도박이야 라는 그런 소위 나만 잘난 투자자야 라는 사람들이 멸시가 있었던 시기에 선물 옵션으로 큰 돈을 벌은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비트코인은 하면 안 되라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제목에도 가자를 외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글을 한번 썼었고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화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다면 공부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미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는 뭐 20, 30대 분들은 잘해서 돈 벌어라. 어차피 제가 강의할 때 늘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비트코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벌 자신 있으면 하면 돼요. 그 대신 연구하고 공부하고 특히 알트코인 또는 소위 말하는 요즘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연구하고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해야겠죠. 근데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도 공통점 많아요. 뭐 시가총액으로 분류해서 안전적인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승률로 분류를 해서 탄력적인 종목들, 변동성 높은 종목들을 사든지 아니면 그냥 바닥 다지는 주식으로 치면 역배열로 무관심한 종목들 하든지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자기 자신이 수익낼 자신만 있으면 따라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 CFD 계좌하고 똑같은 거예요. CFD 계좌도 사이가 만약에 레버리지 10배를 감소할 수 있고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 요즘 전문 투자자 자격 CFD 계좌 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마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셔도 되겠죠.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하면 돈을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빨리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빨리 돈을 벌든지 빨리 돈을 잃든지. 재무관리 기본이란 말이에요. 고위험 고수익. 비트코인에 딱 맞는 말이에요. 가상화폐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죠. 그 가상화폐에 폭 빠진 분들이 야 이거 맨날 올라. 너무 안전하게 돈 막 1년에 2배씩 벌어. 너무나 잘못된 말이죠. 안정적으로 2배를 벌 수 있는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올해 2배, 3배를 벌었다면 언제든지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번다라는 생각만 바꾼다면 고위험 고수익이야. 지금은 워낙 코인장이 좋으니까 뭐 코인 탑승 열차 탔다 그러잖아요. 코인장이 워낙 좋을 때는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되고 또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하면 되고 공부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이 좋은지 코인장이 좋은지 부동산이 좋은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코인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부동산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 비트코인의 주식시장과의 연계로 말씀을 드리면 테마주로서는 다 아시잖아요. 뭐 비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투자회사들, 업비트 보유기업들 또는 비썸 보유기업들 또는 어떤 뭐 다날처럼 실제로 알트코인을 생성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아가서 예전에도 2018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모두 다 투자시장이거든요. 그럼 투자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완제이면서도 대체제인 이유예요. 이 자산시장은 금리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가 날 때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완제로서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대체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금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금이 부동산에도 가야 되고 코인에도 가야 되고 주식에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동학개미 운동했던 그 동학개미들이 다들 코인으로 갔다. 근데 다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학개미의 큰 두 분류에서 20, 30대의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 재미없네, 코인이 더 재밌네 하고 갔을 수 있지만 50대 이상의 구찌가 큰 30억, 100억 계좌, 100억은 너무 크다 쳐도 뭐 10억, 20억 계좌들은 코인을 쉽게 가지 못해요. 50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60대, 7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동학개미 운동의 주축이 됐던, 계좌 수의 주축이 됐던 젊은 분들은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이제 금액 쪽으로 주축이 됐던 분들은 사실은 넘어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체제로서의 같은 자산시장, 투자시장이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서로 넘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다시 또 주식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대체관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뭐 업비트 차트 띄워놓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더 재밌겠네요. 장중이니까. 왜냐면 저는 주식시장 장중에는 장중방송 안 하지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와 코인 장중 분석해주세요 하면 제가 보통 녹화를 4시 5시 사이에 하니까 10분 정도 업비트 띄워놓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 저는 코인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야, 나 슈퍼개미가 분석하는, 그냥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코인 시장에 분석하는 유튜버들 보니까 뭐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젊었을 때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경험이 20년 이상 쌓이면 겸손하게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그래서 뭐 코인 시장은 공격적일수록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상승장일 때 이야기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슈퍼개미의 균형 잡힌 안목으로 가상화폐 시장, 업비트의 종목들을 만약에 분석하는 걸 보고 싶다,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백조님들이, 저는 백조님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 영상도 찍고 세무 영상도 찍는 건데 나는 코인 영상도 찍어주세요. 그러면 뭐 댓글 반응이 좋으시면 제가 영상을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찍을 수 있겠죠. 그거 뭐 못 찍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종가 기준 최고점 돌파했습니다. 1월 25일 날 3208포인트가 종가 기준 최고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3220이에요. 헤드라인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종가 기준이니까. 하지만 최고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고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장중 기준도 코앞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 8, 9, 10월 조정을 11, 12월에 올렸다면 올해 1, 2, 3월 조정을 지금 4월 달에 올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냥 팩트예요. 오르고 있는 거를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시장은 신고가 근처까지 오는 완전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 쳤고 이미 완전 정배열 만들어 놨고 오늘도 양선을 만들었고 1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는 음선 하나, 거의 10거래일 중에 음선 하나 빼고 다 양선입니다. 이게 바로 신고가의 힘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코스닥은 신고가, 거래소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그러면 거래소 신고가 부근까지 왔는데 오버슈팅은 안 나왔어요. 저는 제 생각은 신고가 뚫고 나서는 오버슈팅 나올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뭐냐면 너무 오버한다는 얘기죠. 오버해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고점 뚫을 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거나 20% 오르거나 하는데 지수가 막 10% 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에는 신고가 빵빠레를 터뜨릴 수 있는 애들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은 오히려 많이 빠졌네요. 3%가. 차트는 삼바가 더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LG 오늘 2% 조정받았고요. 오늘 금융주, KB금융이랄지 저 아래쪽에 가면은 하나금융지주였나? 하나금융지주 3%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좀 전반적으로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신한지주도. 근데 제 눈에는 SK텔레콤 차트 여러 번 말씀드렸죠. SK텔레콤 차트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3사의 개념보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또는 더 사실 중요한 건 기업 분할 개념이에요. 지금 기업 분할 재료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차트 좋아지고 있습니다. 넷마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넷마블 움직임 좋아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오랜만에 2% 올랐네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주, 정의성 부회장이 지분율 1위. 키움증권 오늘 오랜만에 증권주 올랐습니다. 키움증권 이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얘네가 이렇게 올랐어?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올랐거나 주도주가 올랐던 날은 아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오르거나 아니면 하나의 업종이 강하게 오를 날은 역사적 신고가 뚫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오늘 휴원스 글로벌 거래대금 많이 터졌네요.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거래대금이 7천억짜리가 5천억이 터졌고요. 재료가 지금 이런 거 나왔잖아요. 휴원스 랩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 그리고 또는 어제 그저께까지는 러시아 백신. 그래서 재료가 계속 1, 2, 3 터지면서 오늘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14%가 올랐다. 대창 같은 경우는 대창하고 오늘 상한가 친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구리 관련주예요. 그래서 구리값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밝게 나오면서 구리 관련주도 올랐고, 대표적으로 대창은 구리 관련주다. 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메가MD는 저기죠. 메가MD가 메가스터디 관련 그런 교육 관련주, 온라인 교육 관련주,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버버 반도체는 어제 주도주였던 빅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오늘 어버버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어버버 반도체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어버버 이렇게 막 어버버버 하는 거 같지 않아? 어버버 반도체. 어버버버 반도체. 여기까지 거래대금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거래대금 높은 거 왜 불러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많거나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중장기 투자할 건데 중장기는 성장주가 제일 좋아요. 그럼 성장주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에 한번 제 영상 보시면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성장주 오프라인 강의할 건데요. 지난달에 제가 좀 우리 VIP 고객님들 초대해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초대했었는데, 이번 달도 강연장을 잡아서 딱 30분만, 마스크 당연히 다 끼고 할 거고, 30분만 지금 선정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촬영해서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산업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창하고는 구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흥국화재가 보험 관련주잖아요, 당연히. 근데 보험 관련주들이 상한가 친 거는 되게 의심이 들죠. 얘는 왜 상한가 쳤지? 그래서 시총도 높지 않고 얘가 대선 관련주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승일이라는 종목도 대선 관련주인데, 그래서 이 대선 관련주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 관련주인지, 누구의 관련주인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선 관련주는 양날의 검이다. 상대방을 뵐 때도 쓰지만 내 자신을 뵐 때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을 잘 쓰는 분들은 대선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양날의 검이 자신 없어라는 분들은 대선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의류주들 어제 좋았었는데 오늘 또 움직임 나왔고, 근데 그 한세실업의 상승 내용은 사실 의류주라기보다는 재료 가치가 요 밑에도 나오죠. 예스24, 외식코리아, 지분투자 소식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벽산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네요. 벽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큐렉소는 좀 특이한 종목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2대주주 또는 1대주주가 비상장 기업인데 또는 상장 기업인데 그룹 주거나 삼성전자가 막 2대주주고 막 LG가 2대주주고 이런 거 특이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비상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한국 야쿠르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난 그거 하면서도 웃겨. 도대체 그걸 왜 만든 거야?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는 아줌마 놀리는 거야. 왜?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밖에 없거든. 요구르트는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장난하냐? 저 스스로한테 말한 겁니다. 저도 그걸 예전에 막 했었는데 도대체 그 말을 왜 만들었을까? 근데 이 한국 요구르트의 자회사로 큐렉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3천억짜리인데 요즘 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셀리드가 이제 국산 백신 관련주로 한번 움직임 나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 한번 나왔고, 그래서 상승률 상위 쪽에서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업종이 올랐다기보단 대선 관련주들 또는 이렇게 개별 재료 있는 애들 또는 코로나 관련주들 요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말하면 종목이나 업종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소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특별히 어느 업종이 많이 움직였다 또는 이 상승률 상위에서 어느 테마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적당한 장이었다, 강하게 찬스가 있었던, 얘네 진짜 잘 간다, 이런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아까 가상화폐, 알트코인, 비트코인 다 용어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통칭으로 쓰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가상화폐니까 그냥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고 있고, 업비트가 더 많죠. 그래서 나 업비트에서 차트도 좀 보고 그 코인들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특집으로 한번 기획 영상 한번 해볼 테니까, 영상 기획해 볼 테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는 거 보고, 만약에 관심 없으시면 댓글 안 남겨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재테크의 모든 수단들, 부동산, 주식, 세무, 재무설계, 보험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실제 제 필드 경험이랄지 자격증들이 다 그렇게 지향을 해왔고,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업들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다친 마음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연봉 5억씩 20년 받으면 100억이에요. 연봉을 받아서 될 수도 있고, 또는 비트코인으로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부자의 공식을 알면 되겠죠?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전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시황이 조금 늦었네요. 화요일 12시 반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0.6% 상승, 코스닥 0.15% 상승으로 어제 미증시 하락에 비해 잘 버티고 있네요. 특히 거래소 지수는 321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하면 지난 1월에 기록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오늘 갱신하며 장중 기준도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기대가 됩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SK텔레콤, 넷마블, SK바이오팜 등이 눈에 띄게 차트가 이뻐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하루입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별 동반 상승보다는 선별적 상승 나오고 있으며 ST팜, 리노공업, 첨보, 파라다이스, 웹젠 등 2% 이상 상승입니다. 전체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흥국화재가 상한가인데 보험업종 수익률 개선에 전체적으로 1, 2% 상승하지만 나홀로 상한가는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 편입 때문인 듯합니다. 상한가는 흥국화재가 유일하며 탑 30이 7%대 상승이므로 장이 막 강한 하루는 아니고 눈치 보기 조정의 하루라고 보면 딱 맞을 듯합니다. 상승 종목에는 대선 관련주, 인맥, 일자리 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 수혜주도 선별적 상승 나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하루이므로 공격적인 매매가 힘든 하루이므로 보수적 매매로 임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거래소 신고가 근처이므로 언제든지 지수 신고가 갱신에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최근 기다려서 본방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화요일 밤에 하는 광철부대네요. 군대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수부대원들이라 그런지 정신력도 남다르고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신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주식에도 정신력이 중요하죠. 오늘의 한 줄평. 주식 투자도 정신력이 반. 모대 선국 투자 화이팅!